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나는 없었어요. 여러분 꿈은 어디 있어요? 저는 65에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의 꿈이 담긴 상자를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이가 많든, 늦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처럼 4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40년 전 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김영희 65입니다.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자. 기억났습니다. 40년 전 내가 직접 테이프로 붙여 봉인했던 상자. 다시는 열지 말자고 다짐하며 숨겨뒀던 상자.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많은 스케치북들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영희, 1982년 1월 5일. 나는 반드시 화가가 될 것이다. 거친 글씨체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20살 때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어느 날 상자에 넣어 봉인해버렸습니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1982년 1월, 나는 21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화실로 갔습니다. 밤 11시까지 그렸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대충 먹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영희야, 너는 재능이 있어. 미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색감이 좋아. 계속하면 반드시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손에 물감이 묻고 옷에 물감이 튀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물감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나 그림 그려야 해. 너 요즘 그림만 그리네? 응, 나는 화가가 될 거거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뭔가에 푹 빠져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아까워하던 시절. 그때 저는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붓을 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색의 조화, 생명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엄마, 나 꼭 화가 될 거야.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화가?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안 돼. 너 사범대 가. 식탁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가족의 반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흔들린 적이. 1982년 11월, 나는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선택당했습니다. 아버지와 매일 싸웠습니다. 영희야, 아빠 말 들어. 선생님이 되면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뭘 알아?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일단 사범대 가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까지.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희야, 솔직히 말할게. 미대 나와도 화가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워. 내 재능은 인정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부모님 말씀 들어. 선생님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요즘 세상에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니?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나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12월 원서 접수 마감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범대학 원서를 썼습니다. 미대 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물감이 번졌습니다. 미안해, 21살의 나. 나는 내 꿈을 지켜주지 못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1983년 3월 나는 사범대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영희야, 우리 동아리 들어와. 응. 2학년 때 그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공대생 김민수. 착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영희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결혼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영희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색칠 참 예쁘게 했네.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는 더 이상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아팠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야. 받아들여야지. 30대, 40대, 50대.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출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하고 또 밥하고. 반복되는 일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좋았고 아이들도 예뻤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미대에 갔다면, 만약 화가가 되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때 그 길. 가지 않은 길이 궁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2023년 2월 28일,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정년퇴 임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케이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 아이들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엄마, 퇴임 축하해요.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35년 동안 뭘 했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65살. 나는 누구지? 김영애 선생님? 김민수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그게 다였습니다. 화가 김영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엄마, 열어봐요. 열었습니다. 화구 세트였습니다. 붓, 물감, 팔레트, 캔버스. 엄마 예전에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시간도 많으시니까 그려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는 화구를 만졌습니다.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전 그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나 아직 그릴 수 있을까?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성인 유아반 수강생 모집. 손이 떨렸습니다. 65의 그림이라니. 창피하지 않을까? 다들 젊을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안 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반 등록하러 왔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희입니다. 나이가. 실례지만. 65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가능하세요. 등록하시겠어요? 네. 등록금을 냈습니다. 6개월 과정, 48만 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 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3040대였습니다.
나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함께할 박철수입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해볼게요. 붙잡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붓을 쥐었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21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얼굴이 밝아 보이네. 그래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내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0에? 70에?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1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수강생들끼리 소규모 전시회를 열어볼까 해요. 참여하시겠어요? 저요? 네. 영희 씨 그림 정말 좋아요. 색감이 특히 뛰어나세요. 40년 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울컥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 먹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결혼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야. 나는 놀랐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행복한 표정을 처음 본다니. 전시회 날.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내 그림 10점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큰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진짜 잘 그리셨네요. 몰랐어요. 친구들도 왔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40년 전부터 있었어. 나도 잊고 있었을 뿐이지. 경로당 친구 경숙이가 왔습니다. 순떡아, 너 대단하다.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 응,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 전시회 마지막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 그림 팔렸어요. 네. 어떤 분이 사가셨어요? 50만 원에. 생애 처음 판 그림이었습니다. 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었습니다. 나는 화가야. 진짜 화가가 됐어. 지금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을 개조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손이 아프고 눈이 침침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2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 갤러리였지만 20점을 전시했습니다. 7점이 팔렸습니다. 어제 미술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65에 시작한 화가 김영희. 믿을 수 없습니다. 4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화가 김영희로. 오늘 아침 다시 그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김영희, 1982년 1월 5일. 나는 반드시 화가가 될 것이다. 21살의 나에게 말해줍니다. 미안해, 4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약속 지켰어. 나 화가 됐어.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그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딘가에 상자로 봉인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0에? 70에? 아닙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나는 65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의 꿈이 담긴 상자를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이가 많든, 늦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처럼 4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